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전번주에 했던 거 복습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16페이지, 1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자, 1, 공인중개사법, 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3, 시행규칙, 국토부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정서식이라 그래요. 자, 법이 정한 법정서식 또는 별지서식이라고 합니다. 별개의 종이서식. 요거는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그래서 법령규칙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자, 19쪽 갑니다. 19페이지 용어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용어 정의. 자, 1. 제1호 2조 중개라 하면 중개. 법 제3조는 법정이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밖에 물건이죠. 물건의 득실변기하는 행위, 즉 계약이죠. 계약을 알선, 추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 중개는. 그런데 제3호 중개업, 이제 업자가 들어가면 보수를 받아야 돼.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업입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 반복적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람이 4명 나와요. 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딱 하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다음에 이제 4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이 법입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 등록해놓고 업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개설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다음 제5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은 취직하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조심해야 돼. 가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답니다. 제외한다. X야 포함한다. 소속은 2명이야. 소속은 개인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에 들어갑니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왜? 공인중개사니까 수행하거나 또는 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6호 중개 보조원이야.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죠. 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이 되어 중개 대상물에 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설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입니다. 6개는 반드시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쭉 넘겨보세요. 넘겨서 25페이지로 옵니다. 중개 대상물 25쪽 그 제3조에 나오죠. 중개 대상물은 토근, 입광공 이렇게 했죠. 중개 대상물은 자 일단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자, 그 정착물의 대표가 이제 건물이죠. 건물 토근.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 임목,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죠. 이 5가지 토근, 입광공,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럼 이것을 중개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한 개공만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개설 등록 안 한 사람이 이걸 중개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죠. 자, 무등록 중개업을 하게 되면 3-3 처벌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장 전번주에 중요했고. 자, 그럼 쭉 넘어갑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 했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41로 갑니다. 41페이지에 이제 제1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매년 나왔죠. 자, 법 제2조 2 갑니다.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4가지죠. 4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줄여서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도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그 4가지 기억해야죠. 제1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손해배상 책임보장 등에 관한 사항. 요 4가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심의를 둘 수 있다. 임의기원회 그랬고요. 맨 밑에 이번에 구성은 내오죠. 이 구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원장 1명 포함이죠. 이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 그랬죠. 이원장 1명 포함해서 홀수 7명 이상 11명 이상의 이원으로 구성한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이번에 맨 위에 심의위원회 이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파란 색깔 3번 그 심의사항 1번부터 4번까지 4개 외워야 되겠고, 양가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4가지 중 1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야 돼요. 시험에 관한 사항은. 자, 그 점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맨 위 6번 심의위원회 운영 갑니다. 운영에서 그 양가로 3번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입니다.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제2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입니다. 법 4조 제1항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즉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럼 합격한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가죠. 오른쪽 갑니다. 1번 시험 시행기관 1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2번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실시할 수도 있어요. 예외. 원칙과 왜 구별해야 됩니다.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다. 3번에 현재는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자, 위탁받는 데가 세 군데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큐넷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응시결격자 외워야 돼. 응시결격자 2명. 누구죠? 1번 공인중개사 자기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 못 칩니다. 취소된 후 3년. 다음 2번 큰이가다 걸렸어요.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무효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후 3년. 큰이가다 걸려가지고 무효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두 사람은 응시를 못해요.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응시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15살짜리도 시험 칠 수 있고, 파산자도 시험 칠 수 있고, 개인 예정자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시험 못 치는 사람 2명밖에 없어. 자격 취소 후 3년. 컨닝에서 걸리면 5년. 두 사람은 응시 결격자입니다. 자, 쭉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5번 시험 시행 공고 갑니다. 시험 시행 공고 1. 계략사항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 2월 말까지 계략사항을 공고하고 2번에 세부사항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야. 90일 전까지 관보나 일간신문이나 방송 중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한다. 그리고 큐넷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합격했어요. 49페이지 옵니다. 양가로 2번에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합격자 결정과 공고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즉 시도지사는 합격자가 결정된 공고를 해야 됩니다. 2번에 외워야 되겠죠? 자격증 교부는 1개월 냅니다. 기업. 시도지사는 경북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다가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내가 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나오죠? 이 양식은 어디에 적혀 있다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요. 대통령령에 있어요. 국토부 장관령이에요.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3.5cm 곱하기 4.5cm. 그럼 자격증 교육을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줘요? 시도지사가 줘요? 시도지사죠? 그 맨 밑에다가 경북도지사 직인 꽝. 그럼 이제 자격증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자격증을 저기다가 이제 우리 게시합니다. 게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다가 어떻게 게시하는 게 5개가 있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3절에 자격증 취득하려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빌려주면 안 되겠죠? 1. 자격증 양도나 대여 금지입니다. 이거 하면 1항이 일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 2번에 공인중개사 이름 사칭도 금지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칭했다. 이것도 1-1입니다. 1-1,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 전문점 했죠? 자, 오늘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개설 등록하려면, 자, 개설 등록관청에 가서 개설 등록하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자, 실무교육이라 그래. 실무교육을 받아야 개설 등록해 줍니다. 자, 교육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하겠어요. 자, 1. 실무교육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돼. 만약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돼.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분사무소란 말이 나오는데, 자, 만약에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상품 지점이야. 쉽게 지점. 자, 이제 법인은 이제 본점하고 지점이 있잖아요. 상법에서는 본점, 지점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주된 사무소라 그래. 법인 주된 사무소 본점. 그다음에 지점을 우리가 분사무소라 그래요. 근데 법인이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구에다가 자,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자, 시군구별로 이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뭐 안동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고 예천군에다 둔다. 뭐 우선구에다 또 강남구가 아닌 서초구에다 둔다는 거죠. 이걸 분사무소로 그래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설치하든 주된 사무소 설치하든 하여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실무교육입니다. 자, 줄한 거 나가보죠. 1년 전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가로 안에 법인의 경우는 임원. 자, 여기서 법인에서는 임원 사원이란 말이 나와요. 자, 법인에서는 임원이나 사원은 같은 말이면 사실은 이 사원은 우리가 뭐 영업사원 그런 사원이 아니야. 간부입니다. 간부. 즉,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임원 사원이라 그래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임원이라 그러고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사원이라 그래요. 같은 뜻입니다. 그냥 밑에 있는 직원, 취직한 직원 아니고 임원 같은 말이에요. 임원 사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라 그래. 지점장을 분사무소 책임자라 그럽니다. 책임자는 등록 신청일 1년 전이야. 분사무소 설치의 경우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기억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 전 1년 내.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고용신고 전 또 1년 내 실무교육 받아야 돼. 소속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 줄이면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취직하기 전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 이제 간다. 실무교육 내용과 시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 내용은 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공,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그리고 교육시간을 많이 내요.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합니다. 쉽게 하면 4일이야, 4일. 4일이니까 하루에 8시간씩 48, 32죠. 32시간 이하로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은 오전만 해요. 4시간만 해. 그러니까 32에서 4시간 빼니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4일 생각하면 됩니다. 4일. 근데 인터넷을 들으면 이제 또 하루 빼줍니다. 하여간 교육시간은 4일이니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실무교육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설 등록하기 전 1년 내 받아야 돼요. 다음 이 직무교육과입니다. 직무교육은 조금 이따 가고요. 3번에 연수교육부터 먼저 갑니다. 순서를 좀 바꾸세요. 자, 먼저 1번이 실무교육이고 2번이 연수교육, 3번이 직무교육. 순서를 좀 바꾸세요. 외우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찾아야 돼. 순서가 실무, 연수, 직무. 자, 연수교육 내려옵니다. 자, 연수교육은 1. 실시권자.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야.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요. 실무교육 받은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시도실장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야. 자, 이번에 연수교육 내용은 2년마다 받으니까 변경된 법을 배워야 되겠죠. 연수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과 제도 줄거대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 그리고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한다. 자, 교육시간은 이틀이야. 2일. 교육시간은 자, 이틀이니까 28, 16시간이죠. 그런데 4시간 빼주니까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합니다. 아까 실무교육은 4일이었죠. 그러니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이틀이야. 2일이니까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연수교육은 받아가 통지를 해주면 통지. 연수교육 받아가 통지합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후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줄거세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걸 많이 내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까 저 개공과 소공이죠. 또 왜 통지해주느냐? 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요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 자, 갑니다. 제재, 이걸 내요. 제재.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줄 것이에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자, 형벌은 3-3하고 1-1이 있어요. 3항 3반과 1-1. 다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가 있고 1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500만 원 크잖아요. 500만 원 이하 대표적인 것이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의 매년 나와요. 자,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립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아 통지해 줬어요. 통지해 줬는데 통지받고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다시 이제 2번 올라가. 2번을 3번으로 바꿔서 직무교육 갑니다. 자,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다음 직무교육 갑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받아요. 직무. 1번 실시권자는 중개보조원 줄 거다. 보조원. 중개보조원이 대상자야.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입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다고? 보조원이 받는 겁니다. 보조원. 1년 내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직무교육의 내용은, 자, 우리 중개보조원은,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개 업무 수행해 못해요? 못한다 그랬죠? 이거 법을 몰라도 돼. 법은 그래서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직무교육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줄것이에요.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법은 안 가르쳐요. 직업윤리야. 직업윤리. 법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교육시간은 서너 시간을 반나절이야. 서너 시간.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서너 시간. 반나절입니다. 직무교육이 제일 쉽죠. 직무교육은 자, 누구한테 한다고? 보조원에게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시간도 반나절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자, 순서 기억해야 돼. 자, 무슨 교육이죠? 제일 중요한 게 실무교육. 기간은 4일.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이틀. 직무교육은 서너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4번. 부동산 거래사고 줄거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 무슨 교육? 예방교육입니다. 예방. 우리 코로나19 예방이죠. 예방주사는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자, 예방주사 다 맞아야죠. 모두 다. 모두 다. 5월입니다. 모두 다 예방교육은 받아야 돼. 모두 다라고 제가 예방교육은 전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실시권자 갑니다. 실시권자도 다야. 국장,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실시권자도 다야.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 공여 등 줄 것이에요. 개공 등. 자, 개공 등이니까 개공, 소공, 보조원 다 포함하는 거야.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자, 그 점 조심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 쉼표 다음 대상자 줄 것이에요. 대상자는 전부 다야. 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임원사원도 다 포함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방교육은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방교육의 대상자입니다. 자, 이것도 이 교육 공고나 통지해 줍니다.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육일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예방주사 맞으라고 통고해줘.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그리고 3번에 교육비까지 지원해줘요.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 주사 맞는 거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교육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교육비 지원. 1.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도 지원해 준다고 좀 기억하시고, 다음 5번에 교육 지침 내려옵니다. 교육 지침은 국장입니다. 1번 교육 지침에서 줄것에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지침 시행은 국장이 한다는 것 정리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번. 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고?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교육은 며칠이라고? 4일이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2년마다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보조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마칩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된 게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고, 한번 보고 가죠. 그러면 59페이지에 한번 보죠. 08번 문제.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자, 8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참 풀어보죠. 교육. 1번. 실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실무에서는 법이 중요하죠.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정확하죠. 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 잘못됐네, 그죠? 몇 년 전에 실무교육 받죠? 몇 년 전? 1년 이내죠.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 다음 3번은 수업 안 했지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자, 고용관계 종료했어요. 후 1년 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1년 내니까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내니까. 다음 4.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세 사람 다야.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5. 연수교육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교육은 통지해주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이제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는 항상 행정관청 조심해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국토부 장관이죠. 국장.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등록관청이에요. 항상 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이 요거는 이제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 시는 이 시가 여기는 이제 자, 공포 시간을 배우지만 특별시, 광역시죠? 특별시, 광역시.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보통시입니다. 안동시. 그렇죠. 다음 군은 뭐, 예천군. 자, 내가 만약에 예천에다가 개설 등록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천 군수한테 개설 등록합니다. 안동에 한다. 안동시장입니다. 또 군은 구청장이에요. 이때 군은 조심해야 돼. 군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있고 지방자치가 아닌 구청이 있는 거예요. 자,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지방, 쉽게 해서 우리 선거하는 거 있죠. 강남구, 서울, 서초구,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죠. 근데 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우리 이제 수원의 뭐 권성구,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이때 구청은 조심해야 돼. 지방자치단체인 구든 아닌 구든 간에 이 구는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수원에서 권선구에다 등록한다. 권선구청장입니다. 다음 성남에서 이제 분당구다. 분당구청장이 합니다. 이때 구청은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구청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 점을 조심하면서 항상 이 순서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항상 우리는 이거야. 등록관청. 그게 포인트입니다. 등록관청. 시군구. 이거는 거의 예외예요. 시군구.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러 갑니다. 이게 이제 등록관청에다가 개설 등록해야 돼. 자, 거기 이제 법제 구조 내려오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등록. 자, 제1항. 자, 법을 읽을 때는 이제 요 1번, 요 항자라고 그러죠. 항. 제1항, 제2항. 차례지자로 써가지고 제자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죠.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줄여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는 주된 중개사무소. 상법에서 본점이죠.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가로 열고 보세요.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는 바로 어디죠? 제주도죠? 제주도 행정시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자, 두 개가 있죠. 그죠? 무슨 시가 있죠? 제주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있죠. 서귀포 시장도 포함돼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은 세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자연인은 그냥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면 되는 거고,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 신청합니다. 자, 1. 등록에 의해서 양가로 1번 기억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시험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뭐 주된 업무든 중개업이 또는 부수적 업무든 간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해야 이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그랬죠. 등록을 해야 돼. 옛날에는 허가제에 있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밑에 유권 해석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법은 이렇게 돼요. 자, 법은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토부량관, 시행규칙. 자, 이 법이 없다. 법이 없으면 이제 국토부에다가 이제 자 물어봐요. 물어보면 국토부에서 이제 유권으로 해석을 해준다. 이걸 유권 해석이라 그래요. 유권 해석. 자,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법을 잘 모를 때. 그 밑에 보세요. 유권에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 중개업이 자 줄거세요.
중개업은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즉 부수적 업무인 경우에도 영업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려면 중개사무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앞에서 나왔죠. 주된 업무는 컨설팅이야. 컨설팅이 주된 업무이면서 종된 업무, 부수적 업무로서 중개업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개설 등록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 안 하면 처벌받아요.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개설 등록해야 하며, 또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업무도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중개업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뭐 해야 돼? 개설 등록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 안 하면 처벌받아요. 자, 오른쪽 등록의 법적 성격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는 머리에 좀 그려야 돼요. 이게 박스 나오죠.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죠.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구비해야 돼. 먼저 등록 기준을 구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어디다 가겠어요? 아까 시군구청에 가죠. 그럼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검토 확인합니다. 그래, 7일 내 등록했다고 통지해줘. 등록 신청하면, 개설 등록 신청하면 7일 내에, 며칠 내요? 7일 내입니다. 대개 행정관청은 7일 내입니다. 7일 내에 등록되었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거 외워줘야 돼. 7일 내 등록되어 통지해줘요. 그럼 즉시 업무 못하고 그러면 보정 설정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7일 내 등록 통지를 받으면, 자,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보정은 3개가 있어요. 보정보험 가서 보정권 끊든지 아마 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공탁을 해야 돼.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정은 개인은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상. 작년까지만 해도 1억이었는데 올해부터 2억으로 올랐어요.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4억 이상 보정을 설정해야 돼.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정 설정해서 요걸 이제 관청에 가져가면 이제 보정 설정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 딱 교부해 줘요. 등록증 교부받고 이제 영업을 합니다. 업무 개시한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또 인장 등록을 해야 돼. 도장.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순서 갑니다. 등록 기준 구비. 등록 신청하면 검토 확인한 다음 등록 통지를 7일 내에 줍니다. 며칠 내? 7일 내. 그리고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자, 그럼 양식을 한번 보고 가겠어요. 양식을 보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양식이 어디 나오면 등록증 74페이지 와보세요. 74쪽. 우리 중개사법은 양식을 여러분들 머리에 잘 그려야 돼. 그래 암기하기 쉬워. 맨 위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오서식, 몇 호는 필요 없어. 별지서식 같은 말 법정서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 적혀 있다고? 시행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죠. 맨 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여기다가 체크하면 돼. 개설 등록 신청서 체크. 그 다음 그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 신청하고 인장 등록은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야. 동시에 할 때는 두 군데 다 체크하면 되겠죠. 좀 기억합니다. 개설 등록 신청서하고 인장 등록 신고는 동시에 할 수도 있다. 하이 한다가 아니고 동시에 할 수 있다.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좋죠. 그죠? 시군구청에 두 번 갈 필요가 없잖아. 한 번 가면 되니까. 자, 그럼 체크해서 두 군데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가로 안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처리기간 며칠이라고 적혀 있어? 7일이라고 돼요. 아까 7일. 신청인 성명, 만약에 법인이라면 대표자겠죠.
오른쪽 주민등록번호. 만약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줄 그세요. 자격증 발급 시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야.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안동에서 시험 쳤어요. 그럼 안동에 시험 합격했어. 그러면 어느 도지사가 자격증 발급해 주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발급해 줬죠? 경북 도지사가 줬단 말이야. 이 사람이 안동에 개업 안 하고 서울에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다 등록 신청했어요? 서울의 강남구청에다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발급해 줬어? 경북 도지사가 발급해 줬죠. 이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격증 발급 시도를 적어줘야 돼. 이건 좀 이따 나와요. 그 밑에 개업 공유 동그라미 쳐 종별의 동그라미 쳐 종류별이야. 종별. 양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별은 자, 두 개죠. 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죠. 법인일 때는 법인에 체크하고 공인중개사일 때는 공인중개사에 체크합니다.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다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와 같이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인장도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몇 년 몇 며칠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구청장 기하. 그 밑에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인 제출 서류. 이건 암기해야 돼 이제. 자, 신청인이 개설 등록할 때 제출 서류 암기해야 됩니다. 제출. 자, 1. 공인중개사법 34조 1항에 따라 줄거세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일부. 아까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받아야 돼? 개설 등록 1년 전에 받아야 된다 그랬죠? 실무교육 확인증 4번 일부. 2.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진. 그리고 3. 건축물 대장에 자, 가로 안에 건축법에 따른 줄거세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 우리 학원에다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한다. 그럼 여기 이제 이 건축물 대장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된다. 가설 아서나 왜? 이거는 임시니까 임시는 떴다방 나온다. 안 된단 말이야.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돼요. 제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가로 안에 자, 줄거세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문서 등. 이건 한 개만 하세요. 그냥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도 포함한다. 여기 기억합니다. 준공검사는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 건물도 포함합니다. 게다가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일부 가로 안에 줄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줄거세요. 지연되는 사유로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용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적은 서류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호는 외국인일 때만 들어가. 4. 다음 강목의 서류 각 일부 가로 읽어 줄거세요.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 자,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건 시험 잘 안 나오지만, 자, 외국인은,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요, 우리 전과가 있으면, 자, 전과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금고 이상 실형받고 3년이 경고 안 되면 개설 등록을 못 해요. 쉽게 해서 감옥에 가서 나왔어. 3년 경고 안 되면 우리 개공 못 합니다. 왜? 개공은 중개사잖아. 굉장히 도덕적 관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과가 있으면 3년 동안은 시험 합격해도 개설 등록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전과인지 아닌지 뭐 보면 알죠? 가족관계 등록 보면 안단 말이야. 전과. 근데 외국인은 전과자인지 아닌지 대한민국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외국인은 전과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외국인은 나는 전과가 없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서류 가져와야 돼. 그겁니다. 왜? 자, 1호 보세요. 제1호. 제1호 보세요. 제1호. 오른점을 조심하고 제1호 보세요. 1번 가로 갖고 자, 가 보세요. 가 외국인 공인중개사법 제10조 1항 각호 은하나 거기 적으세요. 결격 사유라 적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가 전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외국인은. 그리고 자 신청 서류 외워야 됩니다. 1.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2. 여권용 사진 3. 건축물 대장 4.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 밑에 또 줄거세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줄거세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옆에 적어 이퀄 첨부 서류 X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첨부 서류가 아닌 것. 자,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는 공무원이 전자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 2호 건축물 대장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입니다. 확인사항입니다. 확인사항. 자, 밑에 유의사항 보세요. 유의사항. 자, 제1호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관청이죠.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 몇 조는 몰라도 좋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줄거세요.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 바로 이러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호 개설 등록 통지할 때 통지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 증명 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보정보험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보정 설정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등록증이 나와요. 보세요.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등록증. 자, 그 여권용 사진 나오죠? 그 밑에 성명, 법인은 대표, 그 밑에 동그라미 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동그라미 쳐. 종별. 그러면 여기는 종별이 3개야. 법인이라면 법인,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제 몇 조 필요 없고 부칙 6조의 개공 이퀄저가 중개인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3개죠.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의 개공. 이 사람은 중개인이죠. 그죠? 중개인. 그 다음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밑에 줄거세요. 등록인장. 중개행위할 때 사용하는 등록인장을 등록증에 여기 도장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 했죠? 개설 등록하고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같이 하면 여기다 인장 여기다 찍는단 말이야. 등록 인장. 만약에 인장이 바뀌면 변경 인장에다가 찍어요. 그 밑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이와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 몇 년 며칠 시장군수구청장 직인입니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어디겠어요?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직인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에 게시해 놓는단 말이에요. 게시.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그럼 읽기 쉬워. 자, 그러면 이제 62쪽. 자, 62쪽 펴놓고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잘리면 안 되니까.